오늘부터 전남 영광 곡성 그리고 부산 금정 그리고 인천 강화군의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은 영광이죠. 영광 군수 선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에 있는 남도일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서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응답률은 18.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이 결과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가 35%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33.4%, 조국혁신당 후보가 27.4%입니다. 물론 이 3명 모두 오차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3대 3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35%로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이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선거라는 게 개표 전까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여론조사라든가 이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을 수는 없죠. 그리고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반드시 진보당 후보가 당선된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겠지만 일단 여론조사에서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진보당 후보가 1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사실은 이제 그 3자 구도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등이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관심 지역으로 또 오른 겁니다. 거기다가 김재현 진보당 대표까지 영광에 상주를 하면서 3당 대표 모두 영광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더더욱 관심 지역으로 또 올랐습니다. 당대표들이 이렇게 나서게 되면 결국은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것이죠. 영광 군수 이 지역은 사실은 이 전남에서는 좀 드물게 무소속 후보가 3번이나 군수에 당선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이 상당히 시끄러웠죠. 민주당은 호남에서는 늘 그렇죠. 그 공천이 곧 당선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결국 유력 후보로 점쳐지던 장현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조국혁신당으로 가면서 이 사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컷오프 됐던 양재희 후보도 혁신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진보당이 1위고 민주당이 2위니까 민주당이 여기에서 진다. 그러면 공천 과정을 세심하게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천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왜 장세일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점검을 해야죠. 그래야 다음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방 또 지방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바로 밑으로 민주당도 삼아야 한다. 하여튼 여론조사에서 진보당 후보가 이렇게 선두로 나타난 것은 갑자기 좀 이 진보당이 그동안에 영광에서 해온 일이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진보당은 여기에서 도의원이 영광에서는 진보당 소속 도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진보당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거고요. 또 농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당이 해온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당 후보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동안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는 부엌칼 갈아주기 운동 이러면서 늘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잘 안 되는 어르신들만 계시는 집에 가서 부엌칼을 갈아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쭉 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 밀착형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곳은 원전도 있잖아요. 한빛 원전도 있고 또 거기다가 한빛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광 또 풍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영광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다는 것은 전기 공급이 잘 된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전기가 대부분 외지로 물론 나가게 되죠. 그렇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진보당은 주민들 곁에서 그 불편함을 들어주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그게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정부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쭉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은 없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줬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죠. 그렇지만 이 재생에너지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 이것을 민주당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 불편을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재생에너지가 좋은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주민들은 아니 우리는 불편하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왜 자꾸 괜찮다고 하느냐 이런 좀 생각도 같지 않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주민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말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부분을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죠. 진보당이라고. 그러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당은 진보당이었다. 그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로 나타났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선거 결과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재보궐선거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어떤 조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영광에서 진보당은 대단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원을 배출한 지역이니까요. 지금 영광 도의원 2명 중에 1명이 진보당 소속이잖아요. 그 정도로 영광에서는 진보당이 셉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에도 많은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왔으니까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 돌아봐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된다. 물론 당선이 돼도 반성을 해야 돼요. 이 지방선거 비록 한 명의 군수 선거라고 그냥 치부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백서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겨도 왜 이렇게 많은 차이로 이기지 못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지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징계까지도 거론이 되어야 할 겁니다.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할지는 민주당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사실은 이 3자 구도가 조국혁신당이 뛰어들면서 3자 구도가 되면서 민주당이 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죠. 갑자기 민주당에 있던 장현 후보가 탈당을 해서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거기에 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장현을 지지해도 민주당을 지지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막 만들어진 정당이 그 지역의 문제점이 뭐고 대안이 뭐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난 잘 모른다고 봅니다. 물론 장현 후보가 민주당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이분은 호남대 교수였으니까 영광이 가깝긴 합니다만 영광에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왔나요? 그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여기에서 당선이 되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뚜렷한 대책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즉 민주당과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그래서 일부 유권자들이 일부 유권자가 아니고 많은 유권자들이 볼 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뭐가 다르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고루 나눠준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민주당으로 다 가야 할 표, 이 표가 거의 60% 정도 되잖아요. 둘이 합하면. 근데 이걸 둘이 떡 나눠주다 보니까 한 명은 33%, 한 명은 27%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석하 후보,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가 35%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도 안 되지만 조국혁신당은 뭐지? 영광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만한 그런 공약은 뭐냐?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싸움에 진보당이 1등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불편하겠죠.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을 조국혁신당에서 받아서 후보로 내지 않았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너끈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선거였지 않습니까? 선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너거니 반반씩 표를 나눠 먹으면서 진보당에 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본선거는 16일입니다만 오늘과 내일 지금 그 사전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조직 싸움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면 이 조직 싸움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조직 싸움은 아니에요. 민주당과 진보당의 조직 싸움이 될 겁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좀 창피한 표를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겠죠. 그동안 민주당 일당 체제에서 우리가 뛰어들면서 영광이 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선거에 지고 나서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결국은 진보당 당선을 조국혁신당이 갖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문제는 공천입니다. 그러잖아요. 경쟁력 인물 내세우지 못하고 흘러간 인물들 데려다가 쓰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민주당은 공천 잘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선거 결과로 봅시다. 조국혁신당 공천 잘했습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엊그제 탈당해서 나온 사람 데려다가 쓰고 지금 민주당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당선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천을 정말 잘했느냐 하는 것을 뭐 지도부까지는 갈 것도 없고 민주당 뭐 지도부까지 가겠어요? 최소한 전남 도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한다. 이겨도 책임져야 될 것 같아. 이겨도. 물론 이기겠죠. 지기 하겠습니까? 왜냐 조직 뭐 다 풀 가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길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진보당이 꼭 뭐 진다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약간 그 영광 선거를 보면 헷갈려요. 내가 그 영광이 고향인 그 내 동생 있어 이의원이라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한참 뭐 술 한잔 하면서 영광 선거의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영광은 그렇게 민주당 일색은 아니래요. 그리고 진보당이 정말 앞서간답니다.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대요. 여론조사 결과 이건 남도일보가 여론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이거 나오기 전에 제가 이의원 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뭐 거기 누나도 거기서 영광에서 식당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진보당이 아주 좋대요.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이런 후보들보다 후보도 좋고, 또 진보당이 뭐 농민수당, 전남에서 농민수당 영광이 제일 먼저 도입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농민이 하고 진보당이 했다. 이것을 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진보당이 이길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민주당이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뭐 하여튼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스를 좀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선거를 한번 시험 삼아서 나와 본 것 같아요. 금정은 단일화, 민주당으로 단일화가 됐죠. 김경지 후보로. 뭐 거기도 김경지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할 텐데. 그런데 그러고 영광에서는 호남이니까 누가 돼도 우리가 되든 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선거 조직을 가동해보자 하는 그런 시험 가동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민주진영을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거의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민주당이면 어떻고 조국당이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혹은 당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이 선거는 지방선거고 대선 때는 똘똘 뭉치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장세를 지지하느냐 장현을 지지하느냐를 놓고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도 그 앙금이 아물지가 않아요. 선거는 그래요. 저도 뭐 가족 중에 선거 나온 분도 있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정말 앙금이 오래 갑니다. 그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민주진영은 다음 대선에서도 지죠.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 뭉치는 것 같지만 난 너 찍느니 차라리 나는 국민의힘 찍을 거야. 이런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경계해야 된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우수한 사람들이 브레인들이 모여서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죠. 실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별로 몰라요. 모릅니다. 사실 지역 정서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서울에서 선거하듯이 하고 있다니까요. 지역 선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저 위쪽에. 그래서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선거 운동, 선거 전략은 무의미하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망할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우리 당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민주진영의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민비조 뭐 이래가지고 총선 때는 뭐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당 찍는다. 그래서 뭐 이 호남에서 어마어마하게 조국당을 지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국당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때는 쇄빙선이 돼서 민주당이라는 큰 이 군함이 가는데 앞에 쇄빙선이 되어서 그 얼음을 깨고 함께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딱 구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호 비난전이 도가 넘치고 있잖아요. 상호 고발하고 뭐 난리 아니냐 난리. 생지랄들을 하고 있어 지금.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대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지방선거도 내가 보니까 필패야 필패. 조국당 민주당 합이 제대로 이 단일화 못하고 제대로 마음 합치지 못하면 이건 민주진영이 아니야. 나라를 갉아먹는 좀비 새끼들에 불과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조국당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번에 영광 선거 보니까 안 그럴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죠?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앙금이 너무너무 오래 갑니다. 진짜예요. 나중에 조국혁신당 지금 장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대선에서 이재명 지지 안 할 수도 있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지랄들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진보당 이석화가 돼버려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너희들 둘이 그따위로 싸울 바에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게 대선까지 가고 또 지고 또 그래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그런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 여기에서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말아먹고 있다. 너희들 나쁜 놈들이다.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영광선거를 보니까 그래. 정신들 차리시오. 정신들. 에? 물론 정치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니들 손으로 세상을 구하는 줄 알고 또 니들 때문에 국민이 산지 않는데 웃기지 마.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월급쟁이에 불과하잖아. 니들 다. 안 그래? 국회의원. 뭘 해, 니가? 누구 앉혀놓은들 그렇게 못해? 비리 천국들 아니야? 착각들 하지 마시라. 니 별거 아니다. 그런데 다만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싸우면 국민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는 거지 당신들이 좋아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야.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것들아. 마치겠습니다.